이제는 도시재생이 대세. 이제는 홍제가 대세. 도시재생 속 홍제 이야기. 이제 홍제, 렛츠 홍제. 안녕하세요. 저는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는 조신우라고 합니다. 요즘 무언가에 대해 잘 모르는 초보자를 어린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질문자의 역할을 맡아줄 도시재생의 어린이, 도린이 두 분을 소개할게요. 먼저 준호 도린이. 네, 안녕하세요.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청년 인턴. 음주가무를 좋아하는 25살 이준원입니다. 잠시만요. 타임타임.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약간 동아리 회의 느낌 아니었나요? 무슨 소리세요?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어떤 일이든 척척 해내는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솔선수범 아이콘 이준원 인턴입니다. 와. 좋습니다. 그러면 연서 도린이 소개 부탁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호기심이 많은 아이디어 뱅크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 인턴을 하고 있는 24살 양연서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촬영장 분위기가 아주 좋은데요. 저희가 오늘 도시재생에 대해 파헤쳐보고 또 도시재생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홍제동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 모였잖아요. 네. 두 분은 도시재생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해서 제가 도린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죠. 그런데 두 분은 지금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 인턴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대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 센터의 멋진 코니님들께서 담당하고 계시는 주민공모사업 그리고 주민기자단 등의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열심히 지원하고 있답니다. 네, 그 외에도 주민협의체나 MOU 체결 등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두 분을 위해서 제가 오늘 도시재생 분야의 전문가 한 분을 모셨는데요. 혹시 서대문구에서 소통의 달인으로 불린다는 달인 이명 선생님은 아세요? 설마 그분인가요? 소통을 너무 잘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만드신다는 그분이요? 맞습니다. 제가 섭외에 힘을 좀 썼습니다. 혹시 두 분 질문하는 거 좋아하세요? 제가 또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질문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도 질문하는 거 좀 좋아하는데 지금부터 저를 질문왕 준원으로 불러주세요. 그럼 오늘 도시재생을 씹어 삼키겠다는 마인드로 마구마구 질문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셔보겠습니다. 도시재생의 소달 이명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소달 임영입니다. 제 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해주셔서 순간 다시 들어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름을 빨리 부르셔서 도망가지를 못했네요. 이게 과장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게 홍제동을 열렬히 사랑하고 계시고 그래서 주민들을 실제로 많이 만나시기도 하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인싸력이 넘친다라는 후기도 많거든요. 제가 이건 제 자랑 같아서 그런데 좀 기본적으로 인사력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가 서대문구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국장님이라고 하시니까 직책이 엄청 멋있으신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선은 현장지원센터에서 총괄계획과를 맡고 계신 교수님을 도와서 센터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일들을 모두 다 관여를 하고 있고요. 현장지원센터의 모든 실무를 다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 계신 두 분은 도시재생에 대해 잘 모르는 도린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은 저희가 조금 양심을 내려두고 5살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고 하는데 혹시 괜찮으신가요? 사무국장님 질문 폭격 괜찮으시겠어요? 도린이들이 너무 눈빛이 초롱초롱해서 두렵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부터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보자면 전 도시재생이라고 생각했을 때 벽화 그리는 일을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도 약간 도시재생 하면 이꼴 벽화석 이렇게 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이거에 대해 한번 사실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을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도린이들이니까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도시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개발 사업이랑 도시재생 사업이랑도 같은 말이라고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도시재생은 시작부터 사업 지정 구역의 주민들과 공공이 함께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중요 현안 해결이나 도시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군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주민과 같이 간다는 생각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진행되어야 합니다. 급하게 가려고 하면 안 되죠.
주민 인식 개선을 통해서 전문가, 공공, 그리고 지역 주민의 삼박자가 맞을 때 도시재생 사업이 가장 효과적으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불협화음이 생기거나 아니면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배가 산으로 가는 걸 막을 수 있기도 하고요. 또 전에 제가 도시재생은 신호등과 같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신호등이 혹시 빨간불과 초록불 나온 그 신호등이요? 아, 네, 맞아요. 그 신호등이에요.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는 잠시 멈춰서 각자의 생각들을 좀 모으고 또 주황불이 들어오면 혹시 모를 돌발 상황들은 없나 한번 주위를 살펴봐야 하고요. 그리고 비로소 파란불이 들어왔을 때 속도를 맞춰서 앞으로 나아가야지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모아서 계획을 세우고 또 거기에 맞춰서 전문가, 공공, 지역 주민이 거버넌스가 같은 방향을 보고 나아가야지 사업이 제대로 시작, 실행, 완성까지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쉽게 비유를 해주시니까 한 번에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 홍지역일 때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 인턴으로 근무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홍제동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뭐 어디? 홍대? 이렇게 자로 되물어보셔서 되게 아쉬운 경험들이 있거든요. 제 지인들도 그럴 때 진짜 많았어요. 아직 홍제동에 대한 인지도가 좀 낮다 보니 그럴 텐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모이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대세는 홍제가 될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저희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존재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센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지원해주는 역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맥락에서 보면 주민과 공공의 가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중재자이자 소통 창구로서 중간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또 그 의견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안에 담고요. 도시재생 사업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민들을 발굴하기도 하고요. 또 지역에서 활동할 때 필요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도시재생대학을 통해서 그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함께 그리고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한 마중물이 되는 그런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도시재생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성장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던데 이유가 뭘까요? 결국 공공의 지원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뭔가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언젠가는 종료될 거잖아요. 그러면 지원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도시재생이 지속이 되려면 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이 계속해서 활동하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혼자 서기 위한 체력을 기르는 과정인 셈이죠. 나아가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지역의 특성을 잘 담아내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 지역에 관심을 두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 같은 주민이 일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다는 거고 심지어 또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아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갑자기 도시재생이 되게 가깝고 친밀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러면 주민 참여와 성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우선 주민들의 도시재생의 사업에 대한 관심과 그런 홍보를 통해서 많이 참여하실 수 있게 유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센터에서는 상시적으로 지역 주민자치위원회라던가 지역 상인회, 또 지역 커뮤니티 센터, 또 협의체 등을 통해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소통을 해요. 그 만남에서 이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 또 함께 일할 인재도 찾아내기도 하고요. 다행히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주민협의체 가입하신 분들이 이웃이나 지인을 소개해 주시기도 하세요. 저희가 지역분들을 만나서 가입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도시재생 사업지인 홍제 1, 2, 3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나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 또 주민협의체 가입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기도 하는 겁니다. 사업을 모르셨던 분들께서 새롭게 알려드리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알고 계셨지만 할까 말까 망설였던 분들까지 가입하실 수 있게 이렇게 기회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세대별로 주민협의체에서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함께 하실 주민들을 찾아내기도 해요. 주민협의체라는 건 청소년을 지원해주는 홍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노후 준비를 도와주는 50플러스 센터 같은 걸 말하는 걸까요? 네, 맞아요. 그런 협의체들이 있는 것이죠. 네. 이런 주민협의체 활동은요, 사업에서 좀 매력을 느끼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직접 찾아오시기도 하고요. 원래 형성되어 있던 단체나 센터가 MOU라는 협약의 형태로 함께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홍지역 일대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구성원은 100여 명에 가까워요. 저는 이 점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꾸려진 협의체 내에서 회원들은 각자 지역의 현안이나 관심에 따라서 분과를 참여하고요. 또 사업을 제안하기도 하고 진행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센터는 협의체에 속한 소모임들을 계속 만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각 분과도 조직하기도 하고 또 주민들의 다양한 주제의 주민공모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컨설팅과 지원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대학을 통해서 또 관련 교육과 역량 강화를 이룰 수 있기도 해요. 오, 제가 사실 이 촬영을 준비하면서 다른 센터의 지역을 찾아보니까 제가 또 공부를 좀 했거든요. 다른 지역의 센터들에서도 주민공모 사업을 많이 진행하는 것 같던데 혹시 홍제역 센터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저희 주민공모 사업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주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주민들께서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에 필요한 것들을 계획하고 자발적으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센터는 주민들께서 무사히 모든 사업을 끝낼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해요. 마라톤의 비유를 하자면 센터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고요. 주민은 마라톤 선수가 되는 겁니다. 사업이 끝나면 성과 공유회를 열어가지고 주민끼리 공유도 하고 성과에 대해서 함께 축하도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협업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잘 마무리된 주민공모 사업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으로 확장되는 시너지 효과도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럼 2021년에도 좀 홍제동에서 도시재생 주민공모 사업이 있었죠. 어떤 사업이 공모되었는지 궁금한데요. 네, 많은 팀들이 있는데요. 지역 상권 활성화와 창업에 관련한 사업에 줄을 이뤘어요. 근데 대표적인 사업으로 보자면 MZ세대들의 청년들이 홍제동이라는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바로 알게 하고 홍제 지역 브랜딩을 통해서 상권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대학생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모두의 마을에 홍제플로우라는 프로젝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꿈꾸는 그런 분들께서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지역 상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마음을 잇는 힐링 프로젝트 이은맘팀의 우리 함께 홍제가 인상에 남네요. 그리고 또 청가시장과 관련한 프로젝트도 2건 있었습니다. 달콤한 레시피와 상품을 개발해서 홍제동 유진상과 청가시장 상생협업에 도전한 스윗테이블의 홍제 달콤함에 빠지다라는가, 또 청가시장 2세 청년 상인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새로이 성장할 통로를 만들고 또 1세대 상인들과 함께 커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과일 스케치팀의 과일로 그리는 싱싱한 홍제가 그런 사례에 해당해요. 그럼 굉장히 재밌는 사업들이 많네요. 이 부분만 따로 더 깊이 얘기를 들어보고 싶을 정도예요. 그렇죠. 정말 멋지고 다양합니다. 블로그를 보니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 주민기자단의 글이 있더라고요. 기자단은 어떤 활동을 하나요? 저희가 기자단을 블로그와 SNS를 통해서 모집 공고를 냈는데 다행히 주민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총 14분의 도시재생 주민기자단을 모실 수 있었어요. 이제 센터는 기자단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역량 강화 교육도 하고 또 주민들이 취재하고 작성하신 기사들을 소식지나 센터 블로그에 실어가지고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에 관한 다양한 소식을 널리 알리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국장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도시재생이라는 게 되게 딱딱한 사업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뭔가 이야기를 쭉 듣고 나니까 되게 주민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 친숙하고 재밌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핵심이 바로 그거였어요. 전 도시재생에서 센터랑 주민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홍제동을 위해 사무국장님이 열심히 발로 뛰시는 것만큼요. 아쉽지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사무국장님, 마지막으로 주민분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홍제역 일대의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주민들이 없으면 굴러가지 않는 곳이거든요. 주민분들의 관심이 있어서 그 힘을 받아 2021년을 무사히 잘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0여 분의 주민협의체 분들도 모시고 있고 센터도 여기에 부응해서 다양한 지역의 기관 단체들과 상호협약 체결을 하고 주민공모 사업을 잘 마무리 짓기 위해서 현장에서 주민분들의 의견을 듣고 발로 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센터가 더 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저는 서대문에서 자랐거든요. 이 일대에 소중한 추억도 있고 이 지역에 대해서 누구보다 큰 애정과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의 한 분 한 분 소중한 의견을 귀를 기울이고 싶어요. 이제 저는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이제 올 한 해 마무리를 잘 하고 또 내년에도 소통에 힘써서 더 많은 분들과 교감하고 또 지역 발전과 도시 재생을 위해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홍제동이 도시 재생에서의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와, 이거 박수 한번 쳐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시재생과 또 홍지역 일대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이명 사무국장님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끝내기 전에 소감 한마디씩 들어봐야죠. 자, 먼저 소통의 신 이명 사무국장님, 오늘 참여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갑자기 소달에서 소신이 됐네요. 도린이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도시재생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져주는 기회가 됐다면 그걸로 저는 오늘 대만족입니다. 와, 그리고 오늘 제 역할을 톡톡히 해주신 두 분의 소감도 궁금해요. 저부터 먼저 말해볼까요? 이렇게 훌륭하신 국장님과 좋은 코디님들과 이렇게 도시재생을 널리 알리는 사업에 이런 시간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참 뜻깊고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많은 분들과 함께 도시재생을 알릴 수 있는 영상에 참여하게 되어서 영광이고 기뻤습니다. 네, 저도 오늘 도시재생에 대해 미처 몰랐던 많은 정보들을 알 수 있어서 참 보람찬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참, 오늘 6시가 홍지역 일대 도시재생 주민공모 사업을 사례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주민공모 사업에 직접 참여하신 대학생분들을 만나볼 겁니다. 오, 진짜 기대돼요. 그럼 부푼 이 마음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앞으로 홍제동이 더 빛나기를 기원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지역 일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조신우, 저는 이준원, 저는 양현서, 저는 임영이었습니다. 앞으로 대세는 홍제가 되는 그날까지 이제 홍제, 렛츠 렛츠 홍제! 홍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